모든 스포츠를 이야기합니다. 잡동사니 스포츠 잡스의 에스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블루 사파이어 불사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야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우리 이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 불사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 6연전 3승 3패 보셨거든요. 네네. 네, 그 6연전이 끝났습니다. 네. 그 6연전 끝나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1승 5패로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예상했던 게 더 확실한 걸로 네. 맞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두산과 LG 3연전, 3연전에서 6연전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봤는데 예. NC부터 두산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러나 지금 상황이 예. 예, 별반 다르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2승 4패나 1승 5패나.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니만큼 오늘 제가 좀 방송을 위해서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여기 또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보지 않습니까? LG의 박용택. 예. 네, LG의 그 가장 유명한 선수니까 풀가이. 그렇죠. 정말 용암택. 유니폼 아침에 끌어오르네요, 용암택. 예. 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꼴 보기 싫더라고요. 예,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시기가 이제 하나와 LG의 지금 시리즈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네. 어저께 또 이제 큰 점수 차로 LG 트윈스가 또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옷을 입고 딱 만났을 때 깃방맹이 맞을 각오를 하고 왔죠. 예, 하지만 이제 방송의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로지 방송을 위해서 유니폼을 입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가 엄청 요즘에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하위권 많은 사람들이 봤었는데 그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잘해주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지금 초반 레이스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선거, 총선 보셨죠? 예. 네, 역시 여론조사, 예측 이런 거 다 무의미합니다. 준비가 잘 된 쪽이 결국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저는 6시부터 줄창 앉아서 봤는데 4시부터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두들겨 까는 모습이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전보다 많이 좀 달라지는 게 이 선거 개표 방송을 되게 재밌게 구성해서 방송을 하니까 어디 거 보셨어요? 저는 SBS SBS가 걔네들 약 바르고 만들더라 진짜 진짜. 마라톤하고 막 삼국지하고 삼국지하고 뭐 사극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패러디 같이. 네, 패러디 같이 하고 진짜 미쳤더라. 약 바르고 만들더라. 채널이 안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마 압승했을 것 같은데 시청률이. SBS께 가장 재밌었어요. 개표 결과,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6시에 딱 나오는 거 네. 예측할 때 나오는 것도 이제 드론으로 저기서 막 날라오는 거를 막 어떻게 찍어가지고 네. 결국 이거 목동 그 SBS까지 막 들어오는 거 막 그렇게 찍더라고요. 네. 아무튼 좀 약 빨고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선거였고 이번 선거에서 간만에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해주신 그 불사님께서 영향을 주신 거죠. 사실 이런 결과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하물며 제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게 저 하나로 보면 아주 작은 표본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갔을 거. 많이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이 많이 움직였다. 예. 20대 투표율도 뭐 근데 아직 평균을 못 미쳤는데 네. 근데 20% 올랐는데 평균을 못 미쳤어요. 그렇죠. 네. 그거 엄청 웃기더라고요. 되게 어이가 없게 또 20대 상당수가 군대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몰표를 했는데도 평균을 크게 못 미치는 10%가 올랐는데. 이게 핑계 대는 거를 보니까 네. 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시험 기간이라서 공부하느라 못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공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니까요. 또 그럼에도 또 이런 한국의 결과가 미래가 밝다, 참.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5, 60대 좀 보수층 성향을 가신 분들이 투표를 또 상대적으로 또 안 하지 않았나 맞아요. 기존보다. 그게 좀 그래요? 네. 예. 그게 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영남권에서도 투표율이 좀 낮았고 뭐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백신 형님만 지금 네. 굉장히 좀 어깨에 힘이 그렇죠. 들어갔죠. 예. 하지만 지금 사공이 너무 많아서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네. 사공이 너무 많아서 다음 날부터 막 여기저기서 막 인터뷰를 빵빵 터뜨리는데 그죠.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은 거두들이 많아서. 네,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거 불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메이저리거들이 껌 씹는 예, 풍선껌을 씹고 있는데 네, 저희가 좀 씹어봤는데 이게 우리가 메이저리그 방송을 보면 이 선수들이 풍선 부는 것조차도 남다른 기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부나. 항상 이렇게 코 위로까지 그죠. 풍선을 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뱉어 댕기고 우리가 집에서 뭐 프레시민트 이런 거 씹어서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자일리톨 이런 거 씹어서. 네. 이 껌은 제가 보기에 이거 숨 쉴 힘만 있으면 그 누구도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볼 수 있다. 네. 네. 메이저리그 껌. 이 새끼 그러니까 다 약물이에요. 약발이야. 제품발이에요. 이거 씹다 버리고 일 거 아니야. 네. 우리 현수가 더 크게 보이겠어. 근데 얘는 뱉는 거는 다 해바라기 씨예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 좀 저도 그 해바라기 씨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게 해바라기 씨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해바라기 씨보다도 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큰 씨앗이거든요. 해바라기가 옛날에 그 초코 묻혀갖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껍질채 그리고 소금 간이 되어 있는 그런 제형으로 해서 제품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보통 한 움큼 정도 이렇게 입에다 넣고 볼 사이에다가 그 다람쥐들이 이렇게 저장하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저장하면서 하나씩 이동을 시켜서 앞니빨로 이렇게 까서 알은 목구멍으로 그리고 껍질은 다시 아웃풋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안 팔죠. 아마 요즘에는 외국 과자 뭐 이런 거를 파는 데가 좀 많으니까 아마 팔기는 하실 거예요. 찾기는 찾으실 건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대중적이진 않죠. 예. 맛이 있어요? 사실 먹는 재미죠. 맛보다는. 그거에 대해 그렇게 먹는 그 주전부리. 과정이 재밌는 거죠. 주전부리. 다람쥐처럼 먹는 게 재밌는 거구나. 그렇지. 주전부리지. 또 씨앗이 좀 크다 보니까 그 하나씩 이렇게 앞니빨로 이렇게 까서 그리고 알은 먹고 또 껍질은 뱉고 하는 이 과정이 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먹는 데는 아주 또 유용하고요. 메이저리그 애들은 굉장히 간단한 거를 되게 멋스럽게 해서 얘네들 뭐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굉장히 짜요. 짠 그만큼. 거, 소금. 예. 땀도 별로 안 흘리는 놈들이. 짠 건 엄청 먹고 씨.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근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김 기자님께서 지금 부상을 좀 당했어요. 그게 왜 도대체? 모든 분들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워 죽겠고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상석에 앉혀드렸습니다. 네. 좀 더 기대세요. 예.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더 엎어져도 이제 기대세요. 코가 다친다 그런 내용이 맞을 것처럼 큰 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다친. 이게 또 이제 야구 방송이다 보니까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작년에 이제 서건창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부위를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건창 선수는 부딪혀서 당했을 텐데 네. 김 기자님께서는 넘어져서 당했습니다. 네, 시즌 아웃 때 했었죠, 서건창 선수. 네, 올해 좋은 성적, 부디 재활 성적이 좋기를 바랍니다. 지금 별로 성적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 부상 하나 때문에 작년 거의 전반기를 다 날리고 후반기에 이제 복귀는 하긴 했지만 성적이 뭐 크게 그 전보다는 좋게 끝나진 않았었죠. 네, 산재가 참 잘 돼 있는 거예요, 야구 쪽이. 그러고 보면은 3억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3천이 깎이긴 했는데 2억 7천. 네. 3천 깎여서 네, 그 선수가 이제 초반기만 뛰고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당시에 작년에. 그랬는데 3억을 고스란히 받고 2억 7천. 서건창 선수가 워낙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리더십도 있고. 그럼 김 기자님께서는 회사에서 어떻게 산재 처리됩니까? 아니요, 저는 진짜 다니고 있어요. 그냥 다니고 있어요. 뭐 올해 캡틴 달았죠? 제가 알기로는 서건창 선수가 올해 캡틴 단 걸로 아는데 실제로 맞을 겁니다. 예. 팀 분위기도 되게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하위권에 처박힐 것이다 했는데 지금 초반만큼 바짝 기세를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5할 정도 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 뭐 하나 빼곤 전부 다 5할 정도 승률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비슷하죠. 그리고 최태인 선수가 이번에 넥센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네, 최태인 선수가 처음 가서 스프링 캠프에서 코치한테 물어봤대요. 이 팀은 왜 야구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웨이트 트레이닝만 겁나게 시킨대요,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만 겁나게 시켜가지고 이 팀은 왜 야구 안 하냐, 뭐 그러면서 뭐 이야기를 했다는 뭐 후일담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체력을 이거를 좀 근육을 중요시하는 건가? 이게? 팀 스타일이 다 있구나. 네, 팀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왜 야구만 해요? 펑거만 존나 하고.
유명하죠, 펑고. 하나의 야구만 할까요? 올해는 시즌 중에서도 펑고를 계속하죠. 네, 굉장히 좀 그걸로 유명한 네. 하나인데 아무튼 뭐 성적이 많이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좀 신인급 선수들, 네. 신인급 선수들이 굉장히 황천웅 선수 막 이런 선수들이 이천웅 선수. 이천웅 예. 선수가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어요. 네. 예, 되게 잘 크면서 그렇죠. 되게 잘해주면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사실 LG는 지난 5년 동안에 실패했다고 봐야죠. 5년 동안 직시전력감들을 그렇게 사와가지고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이진영부터 해서 정성훈, 그쵸.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 누구야 넥센에서 사온 이태크 선수도 있었고 되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노장들이 사실은 그 선수들 데리고 계속 하위권을 맴돌았어요. 다른 팀 가면은 뭐 주전한테 탈 수 있다 하는 선수들을 데리고서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리빌딩을 시작한 본격적인 시즌이고 젊은 선수들이 LG에 워낙 많습니다. 많아요. 항상 하위를 하니까 드래프트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선수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는 첫 시즌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주축인 노정 선수들도 굉장히 자기 몫을 잘해주면서 네. 지금 유니폼에 새겨진 그 박용택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좀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분위기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초반 레이스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갓속까지 뭐 그런가요? 근데 원래 LG란 팀이 조금 약간 그 야구팀, 국내 프로야구 팀 중에서도 약간 귀족적인 이미지, 뭐 좀 강남 스타일 같은 좀 그런 이미지의 팀이라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설로 듣든 뭐 어떻게 방향으로 듣든 한번 들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팀의 융화가 좀 간극이 굉장히 팀 선수들 간에 간극이 좀 큰 팀이라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팀 성적을 그나마 유지하고 신구의 조화를 지금까지 좀 이뤄서 이렇게 팀 성적을 내는 거 보면 약간은 좀 줄어드는 예,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LG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있었지만 LG의 그 리더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이 강하게 선수들을 후려잡는다기보다는 스스로 파이팅을 불어넣고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의 꾸준한 리더형들이 있었거든요. 뭐 타격에서는 이병규 선수 있었고 투수에 봉중근 선수 돌아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박용택 선수가 그 당시엔 중견이었지만 이제 선배로 또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선수들 성향이 되게 후배를 잡는 성격이 아니고 자기가 솔선수범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팀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점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트윈스가 그 구리 쪽에 네. 그 2군 그 연습구장 있고 이제 선수들 연습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FC 서울 이런 네. 프로축구팀, 축구팀도 거기 있는데 분위기가 비슷해요. 그 FC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옛날부터 엄청 많았죠. 네. 예, 그런데 그거를 휘어잡지 못하면은 경기력이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LG 트윈스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같은 곳을 써서 그런지 비슷하네. 푸실이 몇니? 어이없는 소리 하니까. 비슷하네 스타일이. 저 사실 LG가 2000 중반 때부터 초중반 때 굉장히 지금 하나 같은 그런 예, 그런 상황이었죠. 쉽게 말해서 지금 하나 상황의 전신이 LG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저희 하나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별반 다르지 않음에 다릅니다. 이게 2승 10패 정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승률 1할이 되게 유지하기 힘들 거거든요. 왜냐면 10번에서 2번 이기면 깨지는 거야. 근데 10번에서 2번을 못 이긴 거지. 12번에서 2번을 이겼으니까. 그렇지. 근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나 팬들 네. 뭐 이렇게 뭐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은 예전에 개막 연패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때보다도 분위기가 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막 하려고 하는 약간 의지 그쵸.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파이팅이 있었는데 네, 뭐 지금 삭발도 파이팅 하고. 자체도 상실이 된 거죠. 그래서 네. 저 팀이 왜 저러나 그냥 막연히 이런 느낌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은 더더욱 그 상실감이 들 테고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온 거죠. 네, 태업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 팀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 당시에는 막 삭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근데 우리나라 프로 야구에서만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뭐만 했다고 하면 갔다가 머리를 밀어내니까 LG도 많이 밀었어요. LG 유독 많이 밀었죠. 요 근래에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남는 게 LG죠. 네, 머리 밀었다 하면 우리 승률 3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할 팀이네요 여기는.
1할 6푼 7리 읽어드려야 됩니다. 1할 6푼 7리 승률이. 그래도 아직 지금 12경기 했잖아요. 네네. 아직 132경기가 남았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지켜보기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반전해서 예, 좋은 성적을 그래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끝 무렵에 그러면 30승 가까이 할 수 있겠네요. 지금 분위기면은 네. 선수들이 너무 이게 의지가 그렇게 막 보이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하는데도 막 실실 쪼개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태업 가능성도 솔직히 조금은 생각을 하는 게 선수들 몇몇이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는 이승률을 거두기 힘들어요. 왜냐면 상대 팀들이 그렇게 센 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김태균 선수를 비롯해서 한화가 이제 쉬어갈 데가 없는 타선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다가 투수진도 상당히 능력이 있는 투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승률이 나오는 건 이거는 감독의 역량이나 뭐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 그리고 팀의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분위기적인 문제가. 여기서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 선발진인데 로저스. 로저스에 대한 이야기가 어저께였죠?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기보다 하루 전날 모 방송에서 막 나왔어요. 질문 자체가 로저스가 팔꿈치 때문에 등판을 못하는 게 맞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기자가 로저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몸 상태는 본인이 잘 알 거고 제3자는 제한된 정보만 알 수 있을 것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얘기를 했어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컨디션을 올려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었는데 이제 자신한테 이제 투구 폼이랑 뭐 이런 거를 지도해 준 사람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동양인들이. 네, 그래서 투수 코치도 아니고 수석 코치도 아니고 전력 분석원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제 감독님의 아들이었다. 인터뷰를 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면서. 왜냐면은 스프링 캠프 때부터 로저스를 전담 마크했던 그 담당이 이제 전력 분석원이었다라는 걸 로저스가 뭐 거의 근최근에 알았나 봐요. 개막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기자한테? 그러니까 그랬겠죠 뭐. 그래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정밀 검사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그리고 본인은 계속 인스타그램에 자기 투구하는 거 계속 올리면서 I'm back 계속 올리고 뭐 그래서 굉장히 그 점도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이거 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 안 나오는 거예요, 로저스? 지금 한 짝도 안 보이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급한데. 네. 그렇죠. 이게 선수 관리 선수를 휘어잡기 위해서 선수를 안 내보낸다. 이게 그거보다 사실 제가 잠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김성근 감독은 상황이 급박할수록 선수의 몸 상태, 선수의 뭐 컨디션 이런 걸 더 봐주지 않는 스타일이란 말이죠. 네. 어떻게 해서든 뭐 우리가 선수한테 진짜 직간접적으로 가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현재 집중하는 스타일의 감독인데 하물며 이제 3월 한 말쯤부터 말씀하셨듯이 SNS 등에 라저스 선수가 몸 이상 없다 이런 걸 계속 어필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 되면 로저스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김성근 감독이 얘기한다는 것은 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팀과 이 선수 간의 갈등. 뭔가 갈등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근데 이게 추측성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확률이 없는 추측성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와닿는 사실 아닐까 싶어요. 전력 분석원이 이렇게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투수의 투구폼을 만져준다. 기분 나쁘죠. 네,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것 같고. 근데 이게 타자 출신이에요 또. 팀 운영이 되게 좀 다른 게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독의 역할이 사실 팀마다 다 달라요. 정권을 쥐고 있는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감독은 진짜 완전히 분할되어 있는 팀에서 진짜 감독 역할만 수행할 수도 있고 전력자고 경기장에서만 그럴 수 있는데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권이거든요. 완전히 팀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스타일의 감독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수 코치만 가서 거기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가 타격 코치한테 저기 가서 해라고 하면 타격 코치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의 그런 팀을 운영을 하는 감독인데 그러니까 옛날 독재자 같은 스타일이죠. 그렇죠. 옛날 이게 예전에 네. 일본 그 고교야구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로저스 선수가 뭐냐게 좀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버스에서 내린 네, 그렇죠. 염색. 네, 그런 몇몇 과정에서 김성근 감독한테 약간 수틀리게 했을 경우에 그래서 자기 아들인 김정준 씨한테 맨마킹을 해라 라고 했는데 맨마킹을 하러 가서 뭐 그런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거 책임을 로저스한테 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김정준 씨한테도 묻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팀 내부적인 그런 통솔의 문제고 이게 뭐가 옳다 틀리다를 우리나라 야구 현실에서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메이저에서는 솔직히 개오바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 김성근 감독님께서 예전에도 인터뷰하신 거 보면은 야구는 감독이 하는 거다라는 말로 되게 유명해지셨는데 지금 그 선수단 장악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해이해진 선수단 이 펑고 이런 거를 아무리 시켜도 이게 안 되나 봐요. 그게. 그러니까 이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김성근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야구가 장기예요, 장기. 자기가 두는 사람이고 애들은 다 장기 말인데 장기 말들이 이제 마음대로 대드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지. 내가 이거 주면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네. 네, 복잡해서 저번에 그 두산과의 시리즈 중이었죠. 네, 두산과의 2차전에서 김성근 감독님께서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되게 빡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김성근 감독이 뭐 잘하건 못하건 이거는 차치하고 선수들부터 이제 정신 상태를 싹 바꿔놔야 돼요. 이게 만약에 팬들이 여기서 가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경기를 보여야 되죠. 그게 연봉도 얼마씩 받는 선수들인데. 그럼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경기력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실책이 한 경기에 몇 개씩이에요.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김성근 감독이 잘 못 가르쳐서라기보다는 그 새끼가 못하는 거야. 진짜 이 정도로 못하면. 근데 재밌는 게 그 퓨처스 리그 2군 리그 있잖아요. 그것도 꼴찌죠. 그거에도 꼴찌예요. 지금 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퓨처스 리그에서도 팀 꼴찌고. 분위기에 뭔가 선수들이 태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너무 이걸 빡쳐하는 게 제가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LG 팬이었어요. 근데 저 10년 가까이 비슷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네. 진짜 빡치고 돌아버리는 이 순간들 목격을 해온 입장에서는 선수들 탓도 없지 않다. 네. 물론 총책임은 감독이겠지만 네, 팀이 진짜 개망이죠 지금. 그래서 되게 지금 루머 같은 게 많습니다. 뭐 김태균 선수가 주도해서 태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LG의 그 신인, 완전 신인, 어떻게 보면 듣보잡 신인이라 그러죠. 그 이준영 선수가 데뷔승을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있었고. 초반 점수를 크게 벌리면서 네. 예, 부담 없이 던진 결과죠, 사실은. 네. 그 선수의 100% 실력이라기보다는 타자 쪽에서 그 선수 선발 나가는 신인 선수의 심적인 부담을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김성근 감독님은 5회 끝나고 그 클리닝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병원을 가셨다고 하고. 아, 그 경기에 송창식 선수였나요? 그쵸, 예, 송창식. 굉장히 화제였죠. 어깨 빠질 뻔했겠어요. 네. 저희 팬들이나 네. 예, 외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건 벌투 아닌 벌투다. 근데 벌투를 내릴 정도 송창식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렇게 내비뒀냐. 근데 어제 그 병원에 갔다가 돌아와서 뭐 인터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명을 했죠. 송창식 선수의 무너진 밸런스를 알아서 찾길 바랬다. 그렇게 하면서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혹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그 선수의 밸런스를 찾아주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서 쉽게 말해서 발리고 깨지면서 알고 깨닫길 바랬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뭐야, 멘탈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얼굴이 진짜 사실은 못 봤습니다. 네. 보다 민망해가지고. 그리고 요 작금의 뭐 경기들 보면 초반에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를 직관을 가든 아니면 경기 중계로 보는 팬이든 그냥 상실감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게 욕도 안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그 송창식 선수의 그러기 상태죠. 네, 투구 일지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다 정리를 해왔어요. 네, 깔끔하게.
인터넷 누가 정리해놓은 거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거를 따로 빼온 거죠. 네, 4월 1일 날 18개를 던졌습니다. 4월 1일 18개를 던지고 4월 2일 날 나와서 34개를 던졌습니다. 그 연달아서 나왔죠. 네. 연달아서 나왔고 이제 4월 6일 날 14구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2일 휴식 후에 그다음에 4월 9일 날 근 70개 정도를 던졌습니다. 아 그때 선발이었어요? 예, 선발. 이틀 쉬고 선발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4월 13일 날, 3일 휴식 후에, 불펜으로 나와서 또 15구를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문제가 됐던 그 다음 날, 14일 날, 연속해서 나온 거죠. 전날 나오고, 연속해서 나와서, 이제 90개를 던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혹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불펜 투수 같은 경우에는 14구 던졌다고 해도 14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푸는 동안 뭐 2배 정도는 던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 투수가 이렇게 일정 가지도 않고 역할도 확실하지도 않고 롱릴리프 같기도 하고 그냥 불펜 같기도 하고 필승 개투 같기도 하고 회전 처리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거나 해요. 선발 땜빵이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맡기면서 이렇게 많이 던지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벌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나오자마자 또 말로 얻어맞지 않았어요? 그 참 투수 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송창식 선수 예, 근데 뭐 본보기를 삼아서 뭐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 이제 완전 군대식이네. 그렇죠. 그리고 군대장 데려다가 박살 내는 거네. 90개 던지고 그 다음 날 인터뷰했던 날 어제였죠. 어제 이제 김성 감독님이 송창식 선수한테 이제 운동장 20바퀴 왜냐하면 하체 단련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장 20바퀴를 또 돌린다고. 송창식은 살 빼야 된다. 너무 불쌍해요. 이 선수 옛날에 수술한 선수 아니에요? 수술이기보다는 그 선천성 그 혈행장애라고 하죠. 그렇죠. 손가락에 예. 예, 그 뭐죠? 감각이 묻어지는. 그 투수들한테는 완전 치명적인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선수가 중간에 이 병 때문에 은퇴를 하게 되죠. 네, 그 고등학교에서 코치 하다가 다시 재활해서 삼성에 재입단한 건데, 저기 삼성이 아니라 하나에 재입단한 건데, 그래서 시제적으로 2013년 시즌이었을 거예요. 전천후로 잘 막아줬죠. 근데 그게 또 과부하가 걸려서 2014년에는 더 그거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부진에 좀 빠졌죠. 그러다가 작년 15년에 역시 좀 구위를 찾고 또 중간 뭐 선발 뭐 해가지고 뭐 전천후로 다시 또 뛰게 되면서 그게 몇 번 이렇게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이 선수한테는 몸 컨디션 자체를 재가동하기에 정상적으로 재가동하기에는 사실 무리인 거죠. 그럼에도 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 뭐 투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 선수를 이렇게 또 다시 혹사의 그 마운드 위에 올리는 처진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네. 예. 선수 개인한테는 그렇겠네요. 상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오식방 선수. 네. 네. 그쵸. 마지막 그 5회까지 맞고 들어갔죠. 5회 마지막 그 아웃 카운트를 그냥 삼진. 서서 왜 루킹 삼진 당하고. 네. 얼마나 안쓰러웠을까. 그러면서 그 기자들이 다 물어봤죠. 그 이에. 일부러 그랬냐? 일부러 루킹 삼진 네. 당해준 거냐? 오지원 선수였나요? 그렇죠. 오식방 선수. 네. 근데 본인은 아니 칠 수 없는 볼이 들어왔다. 정말 절묘한 곳에 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삼진을 당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사실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서서 루킹 삼진 받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정말 편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네. 루킹 삼진 딱 당하고. 보통 이 선수가 삼진이나 뭐 요런 변수에 있었을 적에 엄청 썩내는 선수. 엄청 성내 바로 50방 날아오는 선수인데 네. 편하게 부럽죠. 예, 편하게 해서 루킹 삼진을 고자리에서 그냥 받고 그냥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제 뭐 인터뷰에서 김성근 감독이 코치한테 전달하기를 송창식 올리면서 송창식한테 5회 이전까지는 죽어도 안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5회까지는 무조건 뭐 죽든 살든 나가라. 뭐 이런 말을 우선 그 전에 먼저 공지를 하고 올려보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지경까지 될 정도면 내려줬어야죠. 그리고 재밌는 게 그날 경기 선발이 이제 거의 신인 선수였잖아요. 신인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제 투구를 던지면서 1구인가 2구 던지자마자 불펜에서 송창식 선수를 몸을 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인 선수가 이영주. 네, 이영주 선수가 굉장히 안 그래도 쫄리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김성근 감독이 하루 이틀 야구한 분도 아니고 그동안 좋은 성적도 많이 냈던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냈던 거에 분명히 감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왜냐면 약팀들을 데리고 평가됐던 예상됐던 성적보다 훨씬 나은 성적도 많이 거뒀었고 했던 감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송창식이 미워서 엿먹이려고 개새끼 이 씹새끼 엿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게 메시지로 작용하는 리더가 그 밑에 선수단한테 보내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였을 경우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이게 과연 긍정적으로 발현되고 있느냐,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고 긍정적으로 발현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메시지가 어떤 건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 지금 송창식 선수가 투수 조장이고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 다음에 해줘야 하는 역할도 있는 중림을 맡을 수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한화 입장에서 이 선수가 잘해주면은 한화 불펜이 한 단계 위로 가는 거고 이 선수가 못해주면 한 단계 아래로 가는 되게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선수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팀에서 차지하는 그런 조화적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밑에 선수들이 어떤 걸 느낄까? 김성근 감독은 그거를 되게 주시하는 스타일의 감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이 선수를 이렇게 대하면 저 밑에 애들은 어떻게 느낄까? 팀한테는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 내린갈굼. 보통 이 내림갈굼의 그렇지. 전통, 사실 그 말이 정확해요. 제가 볼 때는 내림갈굼. 김성근 감독 스타일이 진짜 내림갈굼, 그러니까 송창식이 가서 까든 밑에 애들이 보고 쫄아서 다시 삭발하고 오든 이런 거를 원하는 팀으로서의 그런 걸 잡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이게 긍정적으로 발현됐을 경우에 리더가 애들 불러서 막 우리 똑바로 하자. 진짜 이따위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앞에서 바리깡으로 지 머리 막 가는 거지. 그럼 밑에 애들도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6시에 막 9시 훈련이지만 6시에 나와서 막 타이어 끌고 있는 거고 다 삭발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김성근 감독이 박수를 치는 스타일의 감독인데 그렇지. 요즘 선수들과 그리고 송창식과 그리고 김태균 그쪽 팀의 전반적인 리더 같은 김태균 선수의 존재와 이런 선수들은 아무리 정우람과 그 정근우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화의 주류 선수들은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오기에 그래? 그 대충 해. 뭐 이런 스타일의 자기네도 이번에 앨런 시어러 같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앨런 시어러.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김성근 감독과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닌가. 대충 하다가 이제 돈 받고 은퇴한 다음에 하나가 또 의리 구단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태균 선수가 지진이 무서워서 한국으로 컴백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인터뷰를 했을 때도 받아줬잖아요. 선수잖아요, 그 선수가. 네, 그때도 최고 연봉을 주면서 다시 이렇게 받아줬잖아요. 그 정도로 의리가 있는 뭐 구단인데, 김태균 선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좀 여기서 이제 돈 받고 은퇴하면은 하나에서 코치하다가 나중에 감독하고 그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사실 한화가 팀 컬러가 좀 바뀐 게 한 5년 전만 해도 투수 쪽이 강했어요. 투수 쪽이 팀 전체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투수단과 타자단이 좀 많이 교류가 좀 다른 운영이 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5에서 10년 전 하면은 류현진이 있거나 류현진 초기를 치면은 한 10년 전까지만 완전히 투수진이 지금하고 스타일이 전혀 다른 되게 강한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타자 선수들이 색깔이 훨씬 강하고 이 선수들이 그때 투수 선수들과 좀 다른 성향이에요. 되게 느긋하고 그쵸. 지음아이고 약간 귀족. 정말 네. 아까 말씀하신 그 LG의 예전에 그 귀족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 만약 10년 전에 한화에 김성근 감독이 있었다면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한화에 김성근 감독 하면 완전히 미스매치인 거죠. 이 펑고도 잘 안 할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한 거를 한번 한마디만 더 하면 말씀드리면, 김태균 선수 지난 시즌에 살 엄청 빠졌잖아요. 네. 얼마나 불행해 보였는지 아세요? 그 한 시즌 동안 행복지수가 겉으로 보기에도 1년 내내 불행해 보였어요. 선수가. 다시 찌지 않았어요? 예, 다시 쳤죠. 저번에 다시 찐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지금. 예, 이 선수들이 지금 배에 기름이 많이 껴서 그렇다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뭐
축약할 수 있는데 네, 시대착오적인 감독님도 분명히 있지만 예, 뭐 전체적인 연봉 순위를 보면은 하나가 지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일이죠. 예, 102억 연봉으로만. 삼성도 있고 LG도 있는데 예, 그다음에 2위가 삼성? 삼성인데 81억이에요. 차이도 뭐 꽤 차이도 20억이 나는 거죠. 21억이. 그다음에 이제 3위가 LG 71억, 뭐 한 30억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4위가 롯데, 5위가 SK, 뭐 두산이 6위, 7위가 기아, 8위가 NC, 9위가 KT, 10위 같은 경우는 이제 넥센 45억으로 연봉 45억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거의 세계를 불리네요. 네, 2.5배, 거의 2.5배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하나의 선수들인데 만약에 정말 좀 안이한 생각으로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나 뭐 태업이 있었다거나 하면은 팬을 농락하는 거죠. 네. 아니라고 믿어야죠. 일단 프로스포츠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믿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잡을 수가 없어요. 태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하니까. 1할 6분 7인데. 그냥 좀 어떻게 된 건지 참 하나 내부 관계자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LG 팬으로서 지금 바짝 하나랑 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구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지금 빨리 하나랑 붙어야 되는데 언제 정신 차릴까 무서운데. 네. 어저께 어떤 캐스터였나? 아무튼 이야기를 한 걸 보니까 웬만한 구단에 이제 키우고 싶은 데뷔승이 필요한 신인급 선수들은 빨리 하나랑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로테이션에 변화를 줘서 1, 2, 3 선발로 이렇게. 지금 연봉 102억 받는 이 친구들이 그런 굴욕을 당해야 됩니까?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 팬들이 그렇게 환호를 하고 했던 부분이 결과보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말이 하나. 그 과정에 환호를 했고 호응을 했던 건데 올해는 과정과 결과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팬들도 조금씩 등을 돌린다는 표현이 아직 이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직까지 홈 매진? 관중 매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인 거죠. 그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예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요즘에는 TV 중계로 많이 보긴 하는데 네. 2회 이상을 보지를 않아요. 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2회만 2회 승패 갈렸죠. 네, 하나 네, 경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중간중간에 다시 또 돌아봐요. 안 본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다시 채널을 다시 돌리게 되는데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따라가는 맛이라도 보면 거기에 대한 호응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응원이라도 더 해줄 텐데 점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팀의 점수 변화는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내가 응원하는 우리 팀의 점수는 변화가 없는 거죠. 진짜 안타까워요. 이 불사님 보면은 집에 도마도 하나 색깔이거든요. 이 완전히 이렇게 소울까지 하나이신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 네? 이 내장도 약간 주황색이 아니니까.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한국 프로야구의 흥행의 거의 절반을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팀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LG가 항상 이렇게 인기가 많은 구단이다 했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부터는 거의 하나가 중심에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가 원정을 다른 팀에 가도 네. 그 원정 팀 거기 운동장에도 다 매진을 시켜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불과 12게임 만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이건 그러니까 우승 후보로까지 계속 거론이 됐었고 가장 막강한 전력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수들이 좀 해이해진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해이해진 선수들을 약간 옛날 스타일, 그러니까 일본 고등학교 야구, 일본 옛날에 만화 보면은 야구 만화 보면은 항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이어 끌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던지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막 이런 거, 그런 스타일, 옛날 스타일을 고집하는 이제 감독님 뭐 이런 게 계속 부딪히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라는 지금 생각을 감독에 대한 합니다. 비판 나오고 선수에 대한 그 태업 비판 나오고 막 온갖 비판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있어요. 하나 구단 자체가. 그렇죠. 팬들이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면 선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감독에 대한 믿음도 없고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끝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라저스의 네. 원래 부상이 없었다. 지금 부상이 없이 온갖 음모론 날로 네. 변모하고 몸 상태 완벽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저는 진짜 가장 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김승현 회장이요. 지금 빠따내고 조만간 찾아올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조만간 끌려갑니다. 선수들 중에 이제 김상곤부터 뻗어. 조만간 지금 위험해져요. 근데 이렇게 이럴 상황이 아닌데 선수들이 감을 못 잡고 있다. 아, 네, 그리고 누구든 태업한다는 소문이 조금만 커져도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분은 좀 위험하죠. 네, 지금 아까 2회를 못 본다고 하셨는데 김승현 그 회장의 그 인내심은 더 짧거든요. 지금 2회가 아니라 지금 두 타자 정도, 아웃카운트 2개 정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로 넘어가고 TV를 안 켜게 되는 순간 끝입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를 본인은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죠. 네. 사실 팬들이야 뭐 사실 그 팬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냥 안 좋아해 이렇게 벗어나 버리면 끝인데 김승현 회장은 무슨 죄냐는 거죠. 돈은 해달라고 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팬들이 UCC 만들어갖고 감독 데려와. 네, 진짜. 그때 UCC 엄청 만들었잖아요. 네네. 감독 데려와. 누구 갖고 싶어요? 팬들이 요구하니까 사와. 네. 다 사다 줬죠. 근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장님이 출소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즌하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깜빡이 진짜 빠다들고 온다니까요. 진짜 경기장에 올 수가 있어요. 구단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라커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아직까지 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조만간 그분 엎으시면 무서울 겁니다. 네, 들어가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돈 투자가 얼마인데, 진짜. 그분 레프트 라이트 무서우시거든요. 그렇죠. 재판정에 가서도 레프트 라이트 얘기 하시면 이렇게 쳤다 말씀하시는 분인데. 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네, 아, 그게 시험. 네. 야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당시 야이 사람 못 쓸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마음이 많이 김승현 회장 쪽으로 지지자가 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사원이 의리 아닙니까 의리. 난 그 얘기도 듣고도 무슨 군대도 아니고 무슨 사기업이 사원이 의리가 뭐야? 의리가 이게 제대로 된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야구단 운영하는 그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런 게 의리구나. 그 누구보다도 좀 발빠르게 의리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남자답다. 사실 요즘은 좀 그런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의리죠. 저는 김태균 선수가 그 지진 위험하다고 이승엽 선수랑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임창용 선수도 있었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있었죠. 네, 임창용 선수도 다 거기 있는데 지진이 무서워서 왔다는 그런 일본 선수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뭐 이런 얼처구니 없는 핑계를 대면서 김별명 선수 아닙니까? 네. 별명 워낙 많기 때문에 상황마다 별명이 그냥 재미 요소로 생기는데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별명이죠. 김도망. 김도망 선수. 예. 그래서 뭐 도망온 거를 하나에서 정말 의리로 대우도 굉장히 잘해주면서 받아주고. 사실 선수로서는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서 뭐 한 게 없고 안 되죠. 갈 적엔 언제 오고 자기 뭐 꿈을 위해서 뭐 간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슨 꿈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버리고 지진. 논란이 요즘에 됐죠. 엊그저께는 지진 이때 많이 나던데. 네. 김태균 선수가 돌아온 건 한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김태균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캡틴이 누구예요? 지금 캡틴이 정근우죠. 정문은. 예. 지금 김태균 선수는 팀의 되게 큰 존재인데 그럼요. 경기장에서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 모습도 안 보이고 어저께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화나했던 게 어제 말로 홈런을 맞았어요. 네. 그 말로 홈런을 맞았는데 그 후에 다음 타자가 또 1루를 진입을 했는데 이제 그 카메라에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웃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열받죠. 김성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아. 네, 투지 안 보이는 거. 지금 전대토인데. 이빨 보이는 거. 이빨 보이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뽀마머리 쓰다. 김성 감독 스타일은 확고해요. 그냥 옛날 군대예요. 옛날 군대식인데 거기에 갑자기 이런 진짜 관심병사 같은 진짜 그런 지금 막 이러고 있으니 지금 회장님 출소하셨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의리에 화답을 해야죠. 그렇죠. 사실 김태균 선수는 단지 자기만의 안위만 지킬 정도의 그 실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팀을 이래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어. 하지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팀의 4번 타자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야구 전체 선수 중에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인데 그런 4번 타자가 아직까지 1홈런도 없다는 자체를 그렇죠. 크게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이거. 옛날에 같이 놀던 선수도 어디 갔습니까? 이대호, 박병호 이런 선수들 지금 같이 경쟁했던 선수들은 다 지금 다른 무대에 가서 진취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은 한국의 한화에 눌러 앉아가지고 최대 고용돈 받으면서 그렇죠. 팀 어떻게 되든 모르고 난 내 역할만 한다. 지금 홈런도 없고 네. 4번 타자로서 이 선수 원래 4번 타자로 똑딱이로 유명했어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돌아온 그때부터 홈런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0홈런을 겨우 넘길 정도로 평균. 작년에 홈런 수가 좀 증가해서 한 20홈런 정도 쳤는데 사실 팀의 4번 타자가 최소 30홈런 근절이나 그 이상은 무조건 쳐야지 그 팀의 기둥 4번 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홈런 없는 4번 타자는 무의미한 거죠. 왜? 4번 타자의 역할이 타점을 긁어 모으는 건데 결혼 생활이 즐거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 회장님 빨리 눈치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의 대전에 가장 큰 문제예요. 대전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김태균 선수의 차를 자주 본다고 하더라고요. 송료 씨도 보나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딱 지나가면은 대전 사람들은 안다고 하던데 김태균 차다 막 이렇게 막 안다고 하더라고요. 몇 대가 없어서 아무튼 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네. 설렁설렁 뛰면 안 되죠. 네. 그리고 티켓 값이 한 사람당 거의 한 10,000원 이상씩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즌 티켓 살 수도 없고 네. 되게 난감하겠다. 그래갖고 막 그러는데 거기 온 정말 팬들한테 어떻게라도 이제 보답을 하려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저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LG랑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유격수들 그 실책 굉장히 심각해요. 누가 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강기학 선수 말고 그 전에 그 하주석 선수였는데 제가 보기엔 연봉을 좀 쪼개갖고 그 관중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티켓 값으로 환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정도였어요. 선수가 지금 2천만 원대인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반으로 쪼개면 그냥 편의점 알바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실책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막 유명한 선수도 아니고 이제 커나가는 단계다 그쵸. 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팀이 돈을 그렇게 썼는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 아닙니까 유격수는? 그렇죠. 인필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데 수비가 그렇게까지 안 된다는 게 진짜 팀 자체가 너무 망가졌다. 그렇죠. 이제 막 자라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라면은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하지만 이제 성인 중에서도 하축 선수 군대까지 갔다 온 선수면 이제 실력이 상승하는 그 폭은 굉장히 이제 좁을 거로 생각 들고 아무리 올해 1군에서 보여주는 그 실력이라고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첫 경기부터 저는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개막 경기서부터도 사실 타격은 봐줄만해요. 예, 타격 능력은 봐줄만한 선수긴 한데 그보다 수비가 안 되면 아무리 타격으로 점수를 낸다고 한들 못 따라가죠. 그럼요. 수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LG의 오지환 선수도 옛날에 실책 많이 했었거든요 초반에. 진짜 커 더디게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그때도 타격 하나는 잘 임팩트 있게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수비도 곧잘하고 타격도 지금은 사실 선수가 됐지. 10개 구단 중에서 리그 거의 탑? 탑이죠. 네. 오지환이 뭐 1, 2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항상 있었던 게 LG에는 이제 유지원 수비 코치 있었고 그래서 전설적인 유격수도 있고 코치로 그래서 지도가 되고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팬들이 그거를 신뢰를 했는데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하주석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 성적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하주석이란 그 한 인물한테 줄 수 있는 애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김승현 회장이 지금 빠따를 어디에 대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다 돼야죠. 다 돼야죠. 김성근부터 뻗쳐. 쫙 그냥 일렬 빠따로 그냥 쭉 가야죠. 30년대생인데요. 어떻게 그래요? 원래 이런 말 있죠. 사람과 개는 패면서 잡아.
펴면서 잡아라. 이제 우리 신분 확실히 노출 안 되지 팟캐스트. 아, 네. 아, 네. 그 김성근 감독식의 네. 훈련법.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림, 약간 갈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경기에서는 우선은 또 소통도 제대로 안 돼 보이던 게, 그 클리닝 타임 끝나고, 김성 감독이 없으니까 심판진에서 이제 간 거죠. 왜냐면 그게 야구 법률에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지시나 이렇게 내릴 사람이 있어야 되라서 그 대체자를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맨 처음에는 코치진에서 화장실 가셨다. 화장실 가셨다 그랬는데 다음 해에도 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안 오셨나 해갖고 심판진에서 가서 물으니까 병원에 가셨다. 혈압이 오르셔서 어지럼증을 느끼셔서 병원에 가셨다. 네. 혈압이 오르셔서 내가 오른다. 혈압이 내가 올라.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근처에 병원에 혼자 가신 걸로. 그 병원에서 보신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김성근 감독 혼자 왔다가 응급실에 계시다가 한 시간 텀을 두고 하나 옷을 입은 관계자들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김성근 감독의 이제까지의 그 경력을 보면은 김성근 감독도 되게 힘든 상황을 많이 겪어온 감독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거의 가장 힘들지 않나. 왜냐면 옛날에 수술해야 되는 상황, 되게 힘든 상황이 몸이 아파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 경기장에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그 다음에 진짜 이 대단한 그런 명성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되게 알고 보면 많이 아팠어도 병원을 찾지 않고 끝까지 경기를 지켰다. 왜냐면 경기에 그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 야구는 감독의 그건데 감독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이런 철학이 다른 어느 감독보다도 투철한 감독인데 이 감독이 5회에 나갔다는 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지금 너무 빡쳐가지고 지금 진짜 혈압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나이도 있으신데. 네, 그래서 김성근 감독도 지금 거의 마지노선이 뚫렸다. 진짜 양단의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게임 넘어가면서도 성적이 나아지지 않는다. 발전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 누구 하나 총대 매야죠.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감독 퇴진이 만약에 된다면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까운 게 굉장한 불명예예요. 네, 굉장한 불명예죠. 그리고 이 한화의 올해가 망한 게 아니라 이 김성 감독이 퇴진하게 된다면 지난 몇 년의 한화를 맡았던 이 전체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시즌만 해도 성공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올해 가을 야구 갈 줄 알았고 가을 야구만 가면 성공이었어요.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고. 근데 김성훈 감독이 만약에 가버리게 되면 팀 자체도 지금 완전히 3년 전보다 못할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다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빠따대고 계신 분이 지금 이 투자를 실수하고 유일한 낙이 야구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 TV밖에 볼 게 뭐 있었겠어요. 거기 많았겠죠? 워낙 빠따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 정말 이게 안타깝고 김성훈 감독이 5회도 못 지키고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독 자체도 이제 이미 손을 놓은 거가 아닌가. 어느 정도. 하긴 그렇게 약간 고지식한 네. 분이 자리까지 이제 박차고 나가실 정도면 좀 심각하긴 한 거죠. 네, 진짜 이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하나. 송창식 선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걸 보통 바로잡을 게 중간 리더거든요. 사실 이런 김성훈 감독 같은 스타일이 잘 풀리면 엄청 멋있는 감독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보다 훨씬. 그게 밑에 중간 리더들, 김성훈 감독의 과거 미담들 하면은 멋있는 선수들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상훈 선수 같은 LG 야생마 이상훈 지금 코치로 돌아갔죠. LG에서. 그런 선수들이 딱 그냥 부르기만 해도 저는 언제든 준비돼 있다고 하면서 막 뛰어나가고 아무 혹사 논란이어도 다 자기가 짐지고 나가고 송창식. 밑에 선수들 막 집합시켜가지고 막 열심히 하자는 식으로 그 분위기 독려하고 근데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막 밤부터 연습하고 있고 아침까지 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팀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꼴찌팀이 역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전혀 별개라는 거죠. 선수는 선수대로, 감독은 감독대로 서로 빡쳐가지고 누군 태업한다는 얘기 듣고 감독은 자기의 그 덕아웃도 못 지키고 나가버리고 그럼 팬들은 거기를 왜 지킵니까? 안 지키죠 팬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건 팬들이죠. 그것도 그렇죠. 직관을 직접 자기 돈 내고. 근데 그건 아니야. 가장 불쌍한 건 구단주예요. 빠따를 드셔야 됩니다. 이제 양단의 결정을 하셔서 가장 좋고 일본산 빠따를 준비하셔가지고. 네. 되게 그게 될지 저는 김성근 감독이 예전에 청와대에 가갖고 네.
빠딸 들었어요? 아니, 청와대 어떻게 맞아요? 아니, 청와대 가서 네. 이제 지금 대통령, 여왕님 계신 뭐 이렇게 네. 그런 자리, 그 다음에 높으신 분들 앉은 자리에서 이제 강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리더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외부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자기의 고집을 갖고 가야 된다. 그분이 그러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왕님께서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부산도 그렇게 되지 않나. 진짜 그 세 분이 사실 철학이 좀 비슷해요. 지금 이 리더 세 분이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은 처음 그쵸 녹색 지붕 이 세 분이 철학이 비슷한 게 이번에 그 뭐냐, 네.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던 그 노동개혁이랑 그대로 하신다고. 이분들이 아까 그 사문이 의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의리의 측면에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럼요. 아니 총리가 아무리 욕을 먹고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무리 어이구 어떡하지? 아, 괜찮습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갈아치우시지도 않고 쭉 밀고 가시는 그런 확고한 집념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의리와 배신 이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의리와 배신을 많이 당해본. 예, 갑자기 김상건 감독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거 본 기억이 나네요. 이거 뉴스 같은 데서 나온 게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지금 김성근 호의 한화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에서 저희 방송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처음에 크게 막 할 얘기 없을 것 같다라고 네. 하다가 봐도 금 한 시간을 채웠네요. 아, 할 얘기가 없긴요. 사실 뭐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욕이란 욕은 다 갖다 들이대면서 쌍욕을 갖다 들이대면 사실 한도 우리가 끝도 없는 거죠. 거두들만 얘기했는데 하나의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선수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요. 뭐 코치진부터 해서 그리고 뭐 SK에서 들어온 선수들, 그 김성근 감독과 연이 있는 선수들 어떻습니까? 그 선수들도 사실 할 말 있죠. 아, 송범 선수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내일 아, 그냥 자신 은퇴하시죠. 그냥. 진짜 너무하네. 진짜 송은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2억 중에 7억을 담당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담당 지분이 크네요. 지분이 커요. 작은 선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송창식이 그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을 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나쁘면 그게 좋을 때 넘어갔던 게 몇 배가 다시 네.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맞으셔야 돼요. 답답하죠. 지금 오히려 이게 정치는 총선이라도 있지. 선수 어쩔 거야, 이거. 아, 송은범 선수가 17일 등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제가 아는 윤기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는데 이게 득이 되냐 독이 되냐 뭐 이런 기사가 바로 떴더라고요. 왜냐하면 윤기진 선수는 2009년에 넥센전인가요? 넥센전에 마지막으로 그 등판을 하고 선발 등판을 하고 그 이후에 선발 등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7년 만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선발 등판할 적에도 그닥 좋은 선발 투수가 아니었죠. 그 성적으로만 보면. 근데 중간 불펜으로서 이제 점점 매년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윤규진 선수의 그 포지션이 잡힌 건데 오늘 선발 등판 모르겠어요. 그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력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모든 윤규진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한테 깔려있지 않으면 지금의 작품의 상황은 계속 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팀 해체하는 게 낫다. 이 방송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은범 선수 던지고 나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송은범. 결과가 어떻게 됐든 송범, 진짜 너무한 거야. 야, 내가 인간적으로 너보다 형이니까 내가 좀 반말 좀 한다. 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야구 선수, 그것도 프로 선수가. 안 했다. 이거 무비시네마 한번 올려야겠다. 이거 너무 재밌다. 송은범 선수한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 이건 너무한 거죠. 사실, 왜냐면,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 하나만 들면, 정말로 야구, 자기 좋아하는 팀 한번 보기 위해서, 5일, 한 달, 진짜, 뭐, 야근,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이거 한번 보기 위해서, 진짜, 돈을 투자해서 가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그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이겨주면 정말 그거에 대해 몇 배 기다리면 보상을 받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대전 가기 위해서 예전에 강원도에 있을 적에 진짜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날짜를 카운트 세면서 가서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입니다. 왕복하면 10만 원에 강릉에서 가셨죠? 10만 원에 그냥 강원도가 아니에요. 예? 10만 원에 가서 그것만 합니까? 표 사야죠. 또 먹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한 20만 원씩 깨집니다. 네. 그러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한번 직접 보겠다는 일념하에 이렇게 가는 팬들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걸 제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프로 선수들이라면 자신들을 그럼요. 좋아해주는. 그럼요. 이 팬들을 위해서도 그 프로 선수면은 설렁설렁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라도요. 네네. 예. 아무튼 앞으로의 김성근 호가 어떻게 될지 정말 또 사뭇 궁금해지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김성근 감독 빠따를 맞았냐 안 맞았냐 요 주제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주제. 과연 김승현이는 일본산 빠따를 들고 선수단 라커룸을 찾아 들어갔느냐? 예.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방송을 한 후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김현수 선수가 이제 안타를 기록했어요. 야, 내 안타 2개에다가 왜 하나? 6타수 3안타입니다. 5할. 지금 5할이에요. 네. 오히려 메이저리그에서 5할을 아직도 개막한 지 이제 2주가 다 돼가는데 2주나 됐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5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선수 이 대성할 선수입니다. 그럼요. 거의 이치로도 이 정도는 못하죠. 이 정도는 못하죠. 네, 굉장한 성적을 예. 지금 내고 있는데 이대로 돌아오면 5할이네요. 그렇죠. 5할 타자. 이제 저희의 방송이 좀 영향이 있었는지 예, 아무튼 뭐 좋은 기운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국내에서 저는 김현수 선수를 크게 뭐 인성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외국에 나가서 좀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같은 자국민으로서 이제는 좀 많이 좀 응원합니다. 네. 예, 기회 얻으셨을 적에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본인의 자리를 잘 찾으시고 국민들한테 더 기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뭐 이대호 선수나 뭐 박병호 선수 요즘에 삼진 엄청 당하고 있는데 예, 박병호 박병호 선수가 네, 예, 좀 죽쓰고 있죠. 네, 좀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또 좋은 성적을 예.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불사님의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S팍이었습니다. 네, 김기사였습니다. 예, 불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